이 사람을 정상인이 아닌데 정상인처럼 비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통에 넣으라고 했어요? 직장에서 정말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기운을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사실 운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운세는 한자로 어떤 걸 쓰는지 아세요? 운은 운세운, 세력 세자를 써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라고 하는 거는 정적인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한동안 안 풀리는 것들이 생기면 계속 그 방향으로 세력화해서 가기 마련이니까 이 흐름을 끊어내서 움직임에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하겠죠. 나한테 딱 맞는 개운법을 하면 운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데, 오늘은 어려운 시기에 운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주를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특히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할 땐 이렇게 하세요, 직장 내 사회 관계가 어려울 땐 이렇게 하세요.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관계가 어려울 때는 물처럼 사는 게 정답입니다. 직장에서 관계라고 하는 건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죠. 직장 상사든 동료든 일반적으로 인덕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사주 명리학에서는 인덕은 물의 기운으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계가 어렵다? 이럴 땐 물의 기운을 보충하면 관계에서 힘든 기운을 바꾸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물처럼 사는 게 어떤 거냐? 관계에서 힘들 때 이 사람은 원래 이상한 사람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받아주고만 있어야 되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임을 받아들이는 거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물은 어때요? 네모난 칸에 넣으면 네모난 모양이 되고, 동그란 통에 담으면 동그란 모양이 되는 것처럼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이상한 모양의 통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존재만 봐도 짜증이 나는 혐오, 상대방이 숨을 쉬어도 짜증이 나는 혐오 스트레스가 발달하게 돼요. 혐오 스트레스에는 3단계 발달 과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는 걸어 다니면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왜 저래? 이런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왜 저러는 걸까?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2단계는 어느 날 그 사람을 또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아파트에서 같이 나오네요. 근데 또 주변 아이들이 있는데 걸어 다니면서 또 흡연을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하죠. 진짜 왜 저럴까?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는 왜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정상인이 아닌데 정상인처럼 비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통에 넣으라고 했어요? 이상한 모양의 통에 넣어서 그 이상함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했죠. 이 사람 원래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정상인의 통에 놓고 시선을 그대로 바라보면 3단계로 발달합니다. 3단계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이제 걸어다니면서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숨 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이게 혐오 스트레스 발달 3단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직장이라고 하는 곳은 좋은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일주일에 5번은 만나야 하는 게 숙명이고, 그 사람 자체가 스트레스면 누가 손해예요? 바로 우리가 손해입니다. 혐오 스트레스가 발달하기 전에 우리는 이 사람은 원래 이상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넘기는 게 내가 물의 기운을 써서 인덕을 키우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3단계 정점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내가 프레임에 가둬놓고 일반인과 비교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점차 사라지면서 나한테 인덕이 모이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물의 기운을 더 잘 쓰는 방법은 검은색의 옷을 입거나 잠잘 때 북쪽의 방향, 아니면 내가 집중하고 있는 책상의 방향이 북쪽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서 업무가 과중할 때는 도끼처럼 행동하는 게 정답입니다. 직장에서 업무가 과중할 때에는 내가 일의 범위도 넓어지는 거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럴 때 제가 그만두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업무가 과중하고 경쟁이 치열한 거는 사주 명리적으로
목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라 이 나무를 빠르게 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내치는 건 금의 기운이죠. 도끼처럼 사는 게 업무적으로 힘든 기운을 바꾸고 심신의 피곤함을 편안하게 바꾸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끼처럼 사는 게 어떤 거냐? 도끼는 느낌이 어때요? 날카롭고 딱 내치는 그런 힘인 거죠. 이건 금의 기운을 잘 활용하는 건데, 도끼라는 거는 결단력이 빠르고 효율과 합리적인 걸 뜻하거든요. 그럼 결국엔 조용히 하고 업무를 하라는 것이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도끼처럼 결단, 효율 이런 걸 잘 발휘하는 건데, 다 할 수 없는 과중한 일이라면 효율과 합리적인 걸 따져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래 직장이라고 하는 곳은 항상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보다 조금 더 높게 잡는 것이 회사인 거죠. 내가 다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시스템은 어떻게든 굴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할 말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으려면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중요한 업무부터 순차적으로 제대로 처리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이랬고 그럼에도 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성과를 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끼, 금의 기운을 잘 활용하는 방법인 거죠. 명확하고 정확하게 결단하는 힘인 거예요. 사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신입한테도 많이 나타날 수 있죠. 왜냐면 업무에 대한 경험이 짧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베테랑들은 이 정도만 해놓고 이거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감이 있는데, 신입들은 그런 감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만둘 수 없는 환경이라면 나도 베테랑처럼 나중엔 저렇게 익숙해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일에 신경을 쓰기보다 일단 하나하나에 몰입을 하면서 내가 우선순위대로 쳐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단순해지고 내 마음가짐으로 기운의 변곡점, 내 운세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또 부가적으로 금을 잘 쓰는 거는 흰색의 옷, 잠잘 때 서쪽의 방향, 책상의 방향이 서쪽의 방향,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스트레스가 직장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5일 나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한두 번 가면은 1시간, 2시간 보는 게 아니라 8시간, 9시간을 봐야 하기 때문이죠. 싫어하는 사람을 같은 공간에서 8, 9시간 본다? 정말 지옥 같은 일일 거예요. 저는 설레는 감정, 긴장되는 감정 때문에 우리 몸이 지배되는 게 참 놀랍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감정을 뇌가 느끼고 몸이 반응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면접장에 갔는데 떨리는 기분으로 갔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중인데, 나쁜 스트레스라는 감정이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어떤 작용을 일으킬지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드린 이런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전환할 수 있는 운을 좋게 하는 방법, 운세를 바꾸는 방법을 잘 참고해서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가져오기보다도 즐거움이 가득하고 처세를 잘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